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 NSW에 위치한 그리피스라는 도시 고래에 있고요. 저는 오늘 호주 워홀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컨 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세컨 비자란 저희가 워홀로 처음 호주를 오게 되면은 퍼스트 비자라고 1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을 추가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으면 세컨 비자라는 걸 따야 하고, 그 다음으로 또 1년을 살고 싶으면 서드 비자라는 걸 따야 합니다. 세컨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해준 곳에서 88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뿐만 아니라 세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직업까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 비자를 준비하시는 워홀러 분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세컨 잡을 따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호주 워홀을 많이 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코로나 비자와 겹치게 되면서 워홀러들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이력서를 70군데 넣으면서 드디어 세컨 잡을 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컨 잡을 얻게 된 과정을 담고 세컨 잡을 얻게 되는 저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 제가 종종 모인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오늘은 한번 세컨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모인 송금을 먼저 시작하고 진짜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은행에 해외 송금을 맡기면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영상 촬영 내에 송금을 받는 거는 엄청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금 완료까지 했고요. 이제부터 세컨 비자 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인 컨트랙터를 통해서 고용이 된 상태이고요. 제가 처음 채용글에서 보고 가장 혹한 부분인데, 제가 있는 농장은 1년 내내 작물이 있는 농장인데요. 제가 처음 4월에 왔을 때는 멜론이 막바지 시즌에 있었고요. 호박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 4월 말에 멜론이 끝나고 나서 계속 호박 작업을 하다가 얼마 전 6월 중순쯤에 호박도 끝나게 돼서 5월 중순부터 브로콜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이 시작할 때쯤에 와서 하지 못했지만 수박도 패킹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패킹 작물은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패킹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랑 레드향까지 하고 있는 농장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세컨 비자를 따려고 할 때 가장 처음 고민해야 될 것이 잡을 먼저 구하냐 아니면 지역을 먼저 구하냐예요. 물론 안정성이 있으려면 잡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지만, 호주 이민성에 제시한 세컨이 가능한 지역을 봤을 때 호스피탈리티 잡도 세컨으로 인정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나는 농공장은 절대 못 가겠고 호스피탈리티만 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호스피탈리티 인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찾아가서 직권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후, 날씨, 생활 환경이 있다 하신 분들이 지역을 먼저 선택하긴 합니다. 잡을 먼저 구하지 못해서 지역으로 직접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들리면서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지역을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잡을 먼저 구한 케이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홀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가도 워홀러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차가 없으면 직권을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워홀러들과 떼놓을 수 없는 호주 나라에서 구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세컨 잡도 많은 경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카페잡에서 말했던 호주 나라와 렛츠고 AUS에서도 농공장을 찾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호주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컨 잡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경로는 페이스북인데요. 왜냐면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나서 메일 확인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세컨 잡을 구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앞에 키워드로 붙이고 그 뒤에 팜을 붙이면은 그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 대한 구인글을 보시거나 그 농장 자체의 계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 DM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들은 꿀팁으로는 지연을 넣을 때 셀카를 넣으면 좋다고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연하다 이미지 사진 같은 사진 말고 진짜 친구들이랑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를 찍어서 넣으면은 내 밝음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아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게 좀 더 친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공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외노자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세컨 비자가 급해도 어디 이상한 농공장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농공장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곳이 시급제인지 실적제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시급제는 일하는 시간대로 돈을 받는 것이고, 실적제는 무엇이냐?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적게 일하게 되면은 일주일 생활비도 못 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급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본인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제를 더 선호한다고 들었고요. 또 실적제인 곳에 가면은 고인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농사의 신들을 이길 자신이 있는 자만 실적제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채용글에
컨트랙, 고용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을 가야지 나중에 분명히 이 정도 시간 근무를 보장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세컨잡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실내에서 일하는지입니다. 호주 자외선은 정말로 세기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열사병에 걸리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잡인지 따져보는 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에서 오일 쉐어나 숙소를 제공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숙소를 따로 구해야 하고 그 숙소에서 어떻게 그 농장, 그 공장까지 갈지 오일 쉐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2배로 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오일 쉐어를 해주거나 숙소 제공을 해주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일해보고 나서 느낀 건데 작물 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멜론이랑 호박에서 일을 해봤는데 둘 다 제 머리보다 큰 작물이거든요.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나를 수 있는지 본인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농장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 몸살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다행히 저는 몸살은 걸린 적은 없지만 영양제와 파스를 달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반년 동안 PT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바디를 재보니까 PT를 받았을 때보다 근육량이 제 인생 중 가장 많고 체지방량 제일 적고 체수분량 제일 많고 기초대사량 제일 많고 몸의 진화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농장 중에 어딜 갈 거냐 중요한 요소인데요. 농장 같은 경우는 작물 컨디션이 내 시프트에 따라오기 때문에 시프트를 적게 받을 영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에는 벌레도 많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공장보다 비교적 쉬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공장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시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공장이니까 거의 실내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장보다 업무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70군데의 이력서를 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막상 채용되고 나니까 컨트랙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 종합적인 경험에서 호주 농공장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일단 경력은 당연한 거니까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고? 첫 번째, 운전면허가 있는지 차량이 있는지입니다. 운전면허가 있고 차량이 있는 사람은 코어커드를 오일 쉐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공장은 무조건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의 바운더리를 넓히면은 좋긴 하잖아요. 건설작 관련 자격증을 따시면 좋긴 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일하게 되면서 포크리프트 자격증은 정말 땄으면 좋았겠구나 싶었는데요. 육체 피로가 덜 하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도 나중에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지금은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채용글을 인력이 필요한 날짜부터 빠듯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앞서 차량 소지 여부와 비슷하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자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비자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촉박하게 세컨잡을 구하는 것보다 좀 미리미리 세컨잡을 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세컨 비자 기준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CT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구직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세컨은 운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한국에서 일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회사에 나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컨잡에서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잡이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얼마나 좋은 농공장들이 많은지 운이 좀 따른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하게 된 농장도 구인글을 그렇게 잘 올리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운이란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많은 곳에 지원을 해보고 많이 알아보면 이력서를 작성할 때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잡으로 농공장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시티잡으로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농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쓸 기회가 없기도 하고 시티보다는 집값이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세이빙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능력제보다는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된 주는 일주일에 1732불을 벌었을 때고요. 가장 적게 벌었을 때는 그때 이틀 출근을 해가지고 390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저는 워라벨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오래 일했을 때가 점심시간 포함해서 12시간 45분이었고요. 진짜 미쳤죠. 그리고 가장 짧게 일했을 때가
6시간 45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세컨잡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막상 여기서 일하니까 느낀 점은 나는 도시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삶을 꿈꾸곤 했거든요. 나무와 자연을 구경하고 동물과 친해지고 내가 손수 키운 농작물을 먹고 그런 상상을 했는데, 하지만 시드니도 날씨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리피스 날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4월에 왔을 때는 한 달 동안 비가 2번 정도 왔고요. 달이 너무 맑고 밝게 보여서 가로등을 보는 것 같고요. 은하수처럼 별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매일 밤 볼 수 있어요. 암튼 이렇게 시골 생활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에서 아주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송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오! 송금이 왔습니다. 촬영 시간 내에 송금 받기 성공! 제가 뭐라고 모인과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나름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게, 모인 해외 송금에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본이랑 유럽이랑 영국이랑 등등 있는데 호주도 그 국가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1시간 내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고요. 다행히 무사히 송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은행 대비 4배 빠른 속도라고 들었는데, 송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평일 점심시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모이는 10분마다 환율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내 최고 환율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환율에 실시간 송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세컨잡을 구하는 워홀러 분들도 모인 송금 속도처럼 빠르게 세컨잡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저도 시골 생활 잘 이겨내보면서 다음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는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해준